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준규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만나서 맞이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연봉 협상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같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준규 노무사고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스마트한 연봉 협상. 우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협상이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협상이라는 것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는 전쟁, 협상도 하나의 전쟁이라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지기, 그러니까 상대방 적은 아니지만 우리 연봉 협상의 대상이 되는 우리 근로자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름다운 탤런트 김혜수 씨가 우리 유혜진 씨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파토가 난 적이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유혜진 씨가 연봉을 딱 봤더니만 월급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우리 근로자분들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연봉을 항상 이렇게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되지만,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 연봉을 2,500만 원을 받든 5천만 원을 받든 8,400만 원을 받든 모두 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표님들은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면서 이 우리 회사에서 비록 월급은 좀 적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대표님이 이 보람이라는 주머니를 좀 주고 계신데요. 우리 직원분들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좋던 우리 친구, 우리 근로자가 직원이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보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연봉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우리 아기도 나한테도 넓은 잠자리를 달라, 또 모빌도 좀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바라고 있는 이 욕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종합니다. 이런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제가 가만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낸 매우 고급 자동차 제네시스를 보면서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우리 영어의 기원이 기원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창세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신이 있다라면 하느님이 이 인간들이 우리 신의 권위에 도전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좀 겁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말을 서로 다르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이 엇갈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협력이 깨져버리고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입사해서 또는 새로운 경력직을 뽑고 수많은 만남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또 약속을 체결해 나갈 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협력을 갖다 기대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많이 이제 협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점을 놓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들 계시고, 이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 또 술잔. 이제 둘 다 보이시는 분.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매우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물론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게 아닌 게 아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배경을 검은색으로 두고 흰색을 바라보면 술잔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배경을 흰색으로 두고 검은색을 갖다가 보면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동시에 배경과 전경을 서로 넘나들면서 배경을 다시 전경으로 두거나 전경을 다시 배경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간혹 많은 분쟁의 발생은 뭐냐면 내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것.
대표님이 되다 보면 점점점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문제점들이 생겨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바쁜 겁니다. 회사에서 챙겨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지금 우리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거래처하고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의 문제, 또 클레임이 들어오는 문제, 또 세금 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우 매우 바쁘다 보니까 함께 일하시고 있는 직원분들이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부분, 예를 들면 모빌을 좀 바꿔달라, 내 잠자리도 좀 넓혀달라, 내 월급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잘 들리지 않는데, 협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결론을 내려가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나의 관점에서 너의 관점으로, 너의 관점을 또 나의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하냐?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을 잘해야 된다. 되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것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우리 협상, 연봉이라는 부분을 두고 협상해 나갈 때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서적인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봉이라는 아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자 직원과 우리 대표님, 사장님이 서로 가장 첨예하게 있는 얘기들을 하지만, 비록 그것을 얘기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 쉬운 그런 관계에 있지만, 첫째는 정서의 소통. 날이 예전에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할 때 우리 공유 씨가 이랬나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직원, 네가 있기 때문에, 또 네가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큼 좋지 않은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바깥의 날씨를 바라보면서, 뭐 지금 나보고 연봉을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든 날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얘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보통 말하는 뭐 라포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그 연봉 협상에 있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섭섭해하는 건 뭐냐면,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인정은 그래서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소통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좀 많은 부분들이 구체적인 부분이, 아무리 정서에 교감이 있고, 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또 우리 직원 우리 홍길동 씨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수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기여는 얼마만큼이었느냐? 그냥 막연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너의 기여가 우리 수치로 한번 산출해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따져보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그 소통을 위한 도구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근무 평가를 짤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 기여도를, 성과를 갖다가 평가할 것인가라는 기준, 그 기준을 미리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업무적 소통을 이루어낼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업무적 소통은 결국 우리의 전두엽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해서부터 우러나와서 얘기하지만 전두엽의 문제로 하나씩 따져가는 부분이고요. 이러면서 또 우리가 그 다시 너무 까칠까칠해질 때 조금 좀 우리 스킨십을 생각하면서 가시면서, 결국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국가와 내가 한번 협상하고 까칠하게 따지는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최근에 뭐 연말정산 다 하고 계시는데, 2021년도 1년을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었었으면 국가는 네가 얼마만큼 벌었고, 얼마만큼 필요한 돈을 썼고,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라는, 우리 연말정산을 할 때, 요새는 뭐 전산을 통해서 좀 손쉽게 하지만 예전에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납세자로서의 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미 지출했었던 의료비를 공제해야 된다, 내가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해야 된다, 이런 걸 따진다고 해서 국가하고 내가
서로 내가 대한민국을 미워하거나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봉 협상의 계절이 오면 1년을 열심히 일했었던 그 당신과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근데 대표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따져드냐?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연봉 협상의 과정 속에서 자칫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른 이유로 다른 불이익한 부분들을 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연봉의 협상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할 말 얘기하고 내가 또 이해할 만큼 수용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연봉은 인상되더라도 불만이 생긴다라면 그 연봉 협상은 가장 잘못된 연봉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님들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연봉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될 몇 가지 도구들입니다. 첫째는 우리 이런 현미경처럼 아주 미세하게 작은 부분의 디테일이지만 그분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떤 일을 열심히 했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그 사람의 그런 기여도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현미경을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있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갖다 강구해 낼 수 있는 그런 망원경도 하나 같이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 연봉 협상에서 다소 내가 근로자분들이 직원분이 원하는 만큼의 연봉 인상을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먼 곳을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로 지금 당장에 부족한 연봉 협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초음파입니다.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우리 태아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초음파 우리 기처럼 그 우리 직원분이 이 연봉 협상에 들어와서 임할 때에 어떤 마음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국어 시간이라고 했었죠 옛날에. 요새는 근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우리 그 직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내가 할 말들을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가 있는데 협상에서는 앞에 두 글자를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읽기입니다. 우리 직원의 마음을 읽어내는 부분.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쓰기, 그냥 라이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써줘야 됩니다. 비록 부족할 때일수록. 특히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은 늘 여유 있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는 비전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 마음 읽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구 선수 우리 차유람 선수인데요. 매우 미녀 당구 선수입니다. 당구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른바 이 3 쿠션이죠. 우리가 여기 이제 흰 공과 노란 공 또 빨간 공이 있는데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저 빨간 공과 노란 공으로 가는 거지만 바로 정면으로 갔었을 때 그 충격은 조금 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너 기여도가 부족한 거야. 너 작년에 성과가 낮았어.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팩트, 요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팩트 폭행, 팩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애둘러서 3쿠션의 방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저곳이지만 좀 애둘러서 돌아간다라면 목적하는 바는 전달하되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충격, 내가 기여도가 낮았다라는 사실을 애둘러서 좀 듣게 되면 연봉 협상에서 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 폐지되었지만 개그 콘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가끔 복리나 후생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애정남에서 이때 하면은 보면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였었습니다. 법으로도 안 정해졌고 연봉 협상이 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기본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이고요. 축의금 친구한테 전해줄 때 20대 이제 30대 초반의 친구들입니다. 5만 원이 축의금인데 친구 엄마가 내 이름을 안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친구 엄마가 내 이름 알면 10만 원. 친구긴 친구인데 친구 엄마 내 이름 몰라. 그럼 그냥 5만 원이고요. 뭐 5월이나 10월처럼 이렇게 성수기에 결혼하게 되면 3만 원. 3만 원. 또 여기 조건은 아무리 성수기라도 친구 엄마가 내 이름 알면 10만 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면 5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도 애매모호한 것들은 어떻게 정할지를 미리 조금 애매하지만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다툼을 예방하는 길이고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거꾸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지금 이 선 상태에서 바라보는 이 내용이 너무 협상이라는 거 교착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한 번쯤 거꾸로 뒤를 돌아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때의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소통에서 정서적인 소통, 두 번째는 그런 업무적인 소통, 이 업무적 소통을 통해서 기여도와 연봉 인상률이 충분히 정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을 때, 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풀 수 있는 것은 한번 뒤집어서 보는 창의적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 소통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연사로 나와주실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창의적 대안입니다. 협상에서의 대안. 지금까지 보통의 경우 연봉이라는 것이 총 연봉액이 있고, 그렇다면 그 친구가 경력직으로 이렇게 우리 회사에 경력직으로 올 때 어떻게 연봉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본적인 생각들은 대표님들 나는 아직 안 해봐가 잘 모르겠다 한다 그러면 보편적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상대방,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경력자가 필요해서 경력직 채용을 준비해서 좋은 인재를 갖다가 모집하고, 그 모집돼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내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해볼 만한 사람으로 되겠다, 적어도 연봉 협상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면접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연봉인데, 보통의 경우 종전의 직장에서의 연봉으로 그대로 이전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옮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러면 얼마인가를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불해서는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경력직 그 분에게 회사에서 얘기하죠. 희망 연봉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 직원분이, 이 채용 응모하신 분이 내 희망 연봉을 적을 때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정량하면 본인의 연봉에서 한 10% 정도를 인상하는 걸 기준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 근데 자기가 이제 협상에서 좀 유리한 국면에 가겠다라는 사람은 한 15% 이상을 조금 제시하는 편이 있고, 조금 내가 소심하다 그러면 한 7% 정도, 이렇게 8% 정도를 제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15% 이상을 갖다가 제시해 버리면 그 20%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 채용을 못 하겠다, 이런 이제 거절의 의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신 분이 얼마 정도로 했겠구나라는 걸 아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는 상대적으로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만약에 이직한다 그러면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는 시기가 그런 영수증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시기에는 전년도 퇴직 전 3개월 정도의 그 통장 입금 내역을, 회사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봉을 좀 추산해 내고요. 그 추산된 금액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15% 이상까지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 10%, 또 만약에 안 와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7%, 그 이하로는 사실 제한하는 게 조금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정리해 보면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법으로 정한 게 없이 서로 간의 의사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되, 우리가 어차피 채용되고 싶은 분은 한 번의 협상으로 그 상대방의 것을 모두 다 뺏어가겠다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계속 충성 로열티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는 정서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과 함께 정말로 회사의 기여도를 어떻게 한번 따져볼 것인가 하는 그런 업무적인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새로운 세상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는 창의적인 소통을 이룩해서 이 우리 직원과 회사가 미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데 기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